제대로 아는 사람은 멍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을 읽기는 자기의 프레임이나 자기의 사고의 관점에서 그걸 갖고 와.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는 경험이나. 근데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몇십 년에 몇백 년에 몇천 년의 통찰을 해안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나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해안과 통찰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책을 읽었다면 그분의 통찰을 내가 얼마나 갖고 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본에서는 때와 적은 틀리지만 본에서는 저자의 관점과 사고, 통찰과 해안 지혜를 얼마나 내가 갖고 올 수 있나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사고의 틀로 그걸 갖고 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가와 나와의 의사소통이다 이것은. 그래서 책을 이제 좀 깊게 읽자는 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저녁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새벽에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타치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방해되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저자와 제가 새벽나라의 사람 거인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 뒤집었던 거기서 완전히 제가 이제 탈바꿈 하는데 한여름 선복도의 그 책을 새벽에 읽으면서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자가 느꼈던 가치의 나라, 새벽의 나라를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새벽의 나라가 어디 있어? 가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거기 입국을 하고 그 사람들과 그 새벽의 나라, 가치의 나라에서 노는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체험을 한 거예요. 오, 그때 그 황홀함이랑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의 세계로 또는 실질적인 그런 가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평안과 통찰을 내가 같이 느끼는구나. 시공을 초월해서 그 사람과 같이 교감할 수 있다는 거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시절은 느낀 사람만 그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여명을 보면서 그때 그 행복과 충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작가의 통찰력과 표현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 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술이 있어요. 읽는 기술에는 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그다음에 손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책 여백에다가 그때의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런 휘발유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대부분 지저분하게 하는데 책 봤다고 깨끗해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없던 시대에 그런 유산도 있지만 책은 아유 지저분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색깔도 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때 통찰, 깨달음, 삶에 적용할 것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계속 다 지저분하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손과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딱 적습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 색깔이 틀리죠? 이걸 키워드를 적습니다. 이 키워드만 보게 되면 이 책의 통째로 보게 됩니다. 통째로.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걷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이거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그 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적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 적는 거죠. 이렇게 표에다가. 이렇게 된다면 이 책이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 12권만 한번 딱 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2권만 하면. 그게 3개월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씩. 하고 나서는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책 읽기는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임계점 밑에서 읽다가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강의, 내가 삶에 적용한 프로젝트에 책이 그냥 완전히 지혜 보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책 한 권에 강의가 서너 권씩 나오게 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손과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놓으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삶에 뭘 적용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완전히 습관할 때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책 한 권에 하나의 실행력이 있다. 그런다면 책 한 20권이면 20가지 실행이지 않습니까? 이거 평생 가져간다.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책 한 권에 뭐까지 실행 못하겠어? 습관으로 만드는 거? 매주면 쉬워요. 그러나 책이 100권, 200권, 300권 된다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200가지의 새로운 습관이 들어왔다. 이거는 뭐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그래서 많이 더 필요 없다. 단 한 가지, 원 액션.
원 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존의 속도를 누르면서 필요한 내용을 상하는 여백을 적는 것이 우리가 본캐죠. 책 속 본캐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본 것은 페이지 상단에, 그 다음에 깨달음과 적용할 것은 하단에 여백에다가 적습니다. 책을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지식이 차게 되면 그때 자연히 빨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빨리 읽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닌데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뭐 빨리 이런 것은 있는데 이거는 그 지적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자동적으로 빨라집니다. 패턴 유형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책 빨리 읽는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과연 그 저자의 통찰력 회화를 내가 얼마나 가져오고 나의 느낌과 깨달음을 얼마나 증폭시키고 삶에 적용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걸 해갔을 적에 그때 조금만 성취감 이런 것도 계속 쌓이게 되면 엄청 가속도가 붙게 돼요. 나의 주소 쓰는 것과 함께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이 책 읽어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네, 이렇게 박스를 칩니다. 깨달은 건 이렇게 박스 치고 그래서 깨달은 내용을 집약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용도 박스 치고 어떻게 뭘 많이 적용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 통찰력은 그냥 휘발성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바로 적어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엄청난 자산이 이제 쌓인 거예요. 책 한 권에 새로운 저자가 제2의 저자가 자기가 됩니다. 1저자는 저자지만 제2의 저자는 그 저자의 통찰력과 플러스 자기의 해완과 통찰, 사고력이 결집되면서 이건 또 새로운 책이 되거든요. 이것을 모아갖고 별도의 노트를 만드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원페이지북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 탄생하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페이지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요약해서 6, 7장 정도의 그 책. 예.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긋거나 색깔에 따라서 중요적으로 별표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도 칩니다.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실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만약에 실행 중이면 사선을 긋고 완료했으면 X표를 이렇게 칩니다. 이 박스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서양이 발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크리스트예요. 사람은 그 프로세스도 못 가는데 이 체크리스트만은 동양의 약한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박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째로 중요하다고 할 적에는 통째로 박스로 이렇게 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쳐서 실행 중이면 사선, 완료하면 X표 이런 것들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책을 읽었다면 이걸 요약해서 당신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네, 그 사람의 사는 방, 그 사람이 화장실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지금 삶의 그 기준을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 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방이 바로 선생님들의 지금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되게 자살할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필연축으로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정하고 기자들이 그걸 취재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살하거나 우울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거듭나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청소력이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삶을 되돌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청소력에 대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할 때 두 번째로 이 책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청소를 하고 나와서 막 그 다음날 나 눈빛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막 나는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 너무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청소했어, 뭐 했어, 막 난리가 났어. 예. 그래서 제가 막 이 제재하느라고 감당을 못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청소가 시작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TV, 식탁, 식당 청소하겠다. 이게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인데 청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청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딱 이거 끝나고 나서 딱 이제 수련 들어가서 이제 코칭할 때 보면 막 다들 청소한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하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깼더니 그다음부터 막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예, 그런 것들. 스탠포드 심리학자 필립 건바드 교수가 얘기했던 이 실험을 다른 데서 마찬가지. 이게 적용이 된다. 뉴욕 지하철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느든지 공장을 가든지 집을 가든지 사무실 가든지 청소가 가정에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이것은 사업할 파트너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볼 거 없어요. 거기 가갖고 청소가 다 됐나? 화장실, 사무실 하면서 청소가 어느 건지 상태만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영의 가치라든가 정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깨달은 것도 이렇게 깨자 해서 내용을 적게끔 되고요. 이렇게 적습니다. 깨달은 건 나 어떤 걸 깨달았다. 책이요. 만약에 여태 하나도 안 표시를 안 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항상스러워요. 항상스러워. 이거 내가 언제 봤지?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 그때 떠오르는 영광을 바로 적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삶 적용할 것도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본 것과 그 내용들 다 원피스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지금 본깨이라는 책에 이게 이렇게 딱 7장 정도, 6장 정도 이렇게 딱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저는 이 책만 두면 7장의 강의가 그냥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되어버리고 이것만 보면 이 책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의 보고도 되면서 지식 관리도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100권 정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개를 보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말이죠. 이 쓰면서 조합할 수 있거든요. 그 손으로 쓴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접목시켰을 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특히 이거 수도로 써야 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뭘 좋아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런 버킷리스트는 반드시 손으로 써서 자기가 늘 소지하고 관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교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 애프터 리딩. 그러면 이렇게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분류하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내가 목적 있는 책 읽기를 설정하고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그에 대한 성과만큼 나왔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평가가 뒤에 애프터 리딩이 별도로 이제 양식이 저는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다 읽고 나서 키워드를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파란색은 이제 상단에 세 개가 들어가 있죠. 파란색, 노란색은 깨달은 거, 그리고 하단은 적용할 거. 그러면 제2의 타핑이 언제 일어나냐면 독서 나눔할 때 일어나요. 자기 혼자의 사고의 틀과 이 프레임으로 봤던 그 시각이 여전히 깨지면서 저런 관점도 있네. 공감하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 나누면서 제2차 파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나누는데 이러면 막 페이지 찾기 시작했는데 어딘지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찾아서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지적 자산은 바로 공유가 되면서 순식간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그 동양 서양의 그 학자들이 되게 이런 유사한 방법 썼던 걸 오늘날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능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그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예. 세상에 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걸 100일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한 40년. 그걸 싸갖고 그 졸업식 날에 수료 날에 그냥 책상에 다들 들고 와갖고 이런 것도 쫙 널려 있는데 완전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독서를 통해서 거듭난 그들의 그 환희와 기쁨을 막 그냥 그 안에서 그 꽃이 피우는데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리딩에서는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책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점수, 그리고 이제 실천 가능한가, 그리고 이 책이 얼마만큼 동의하는가, 더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 20점 미만이면 책 속공개죠.
21점 넘으면 본격 노트를 작성하고 25점 넘으면 컨셉화 강의하는 게고 28점 이상 넘으면 책 쓰기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접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책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접목시켜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키워드를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간보았던 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하고 실제 책을 다 읽고 나서 핵심 키워드는 뭔가 이 세 개만 있으면 그 책 한 권을 그대로 두고 가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쫙 끼워가고 그리고 3번 항목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 얻은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책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뭘 얻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적는 거예요. 내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걸 얻었다. 그리고 책 속에 연관지어서 또 책을 볼 게 있어요. 책에서 또 좋은 책을 또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을 또 연관시켜서 계속 이게 증폭이 됩니다. 이 사람은 책을 쓰기 위해서 아주 좋은 책들을 또 선별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책 속의 책을 보게 된다면 더 좋은 책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볼 책 명단에다 또 적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본 책 명단이 그 리스트가 있고 보아야 할 책 리스트에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다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이니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원 페이지 원 액션. 예, 한 가지만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한번 삶에 적용해보고 그걸 내조화시켜서 자기가 되는다는 거죠. 근데 습관은요 절대 의식으로 못 끌어갑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 습관 만들어야지 절대 안 돼요. 습관은요 무의식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의식을 만든다면 연습을 몸에 될 때까지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몸에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 무의식이 나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다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 페이지 단 몇 장으로 이 책을 요약하고 여기서 적었던 거 그걸 갖고 노는 거죠. 적었던 거 제2의 저자가 되면서 또 하나는 한 가지 내 삶에 22일을 적용하겠다. 3개월을 가져가겠다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거 많은 거 있지만 신비처럼 좀 볼리시켰잖아요. 여기를 맞춰야 이게 전체가 다 쓰러진 것처럼 핵심적인 거 한 가지. 네. 그것만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예. 맨 처음엔 적조가 많이 있어요. 본자가 많아지는데 본인 이제 저자의 통찰과 해안이 많아지는데 책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깨와 적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번 이제 고비를 넘는데 그때는 이제 대가의 경계에 이뤘으면 적이나 깨를 갖다가 본고서에서 이제 본고서를 갖고 오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줬던 이 본격적의 비포 리딩, 리딩, 또 애프터 리딩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글자로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책 읽을 때 목줄 읽고 갖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 책을 읽을 적에 마음과 손으로 직접 써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녹아서 여백에다 다 통충하게 쓴다. 이거 그 지적 자산, 그 지적 자산은 그대로 나의 제2의 저자가 된다. 그리고 원 액션, 한 가지 액션을 가져간다. 이것이 본격적인 핵심 사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1차 파핑이 일어났어요. 막 자기 혼자 흥분해서 저도 막 새벽에 막 흥분해갖고 그리고 우리 저 아내 그럽니다. 저 사람 좀 미쳤나? 막 가서 눈 열고 당신 왜 그래? 저 혼자 막 묵관져 있고 어느 때는 막 미쳐갖고 제가 그 4년 전에 이제 지금 한 2년 전이죠. 그때까지 한 2년 동안 책에 미쳐갖고 완전 새벽이면 미치는 거예요. 조용히 나가서 나 늑대라고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서 혼자 미쳐서 저러고 있고 어느 때는 막 그 출근 시간 다 돼가는데 출근 시간도 모르고 그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이제 틀릴 때가 있는데 밥도 못하고 근데 밥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책을 보다 건강 독서를 보게 기쁘시다 보니까 건강 독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만성질환 보험도 안 들어오고 제가 만성질환자인데 무슨 코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뭐 이런 그 살도 지금보다 한 20kg 더 나왔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양수를 보다 보니까 건강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몸 섭생을 통해서 내 몸을 많이 바꾸고 싶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 섭생을 그걸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아침도 그냥 바뀌어버렸죠. 하루도 먹고 같은 사람이
고구마 사와라.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입맛이 살아나면서 자연과 교감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이 삶이구나. 교감한다는 것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제대로 오면서 먹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알게 되고 현상 속에 가려진 본질을 깨달아보는 해안이 생기면서 기쁨과 또 환희로 보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이 중요해요. 독서 모임 제가 이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나가거든요. 우리 새벽에 만났죠. 축제도 송년회도 새벽에 하고 다 새벽에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송년회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너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지만 너무 행복하게 해. 막 아주 막 터져나가요. 여기 이제 여기서 두 분이 경험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가갖고. 근데 난리가 났어. 두 분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독서 모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입이 쩍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과연 술도 없이 이렇게 송년회를 새벽에 남들 자는 시간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가면 막 눈동자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막 청청 빛나갖고 예, 막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연세대식구까지 막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막. 예, 그 지인을 향한 그들의 자유와 그 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독서 모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깨는데 가장 적합해요. 당연히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프레임, 다른 사고의 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사고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2차 깨달음을 통해서 책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코칭을 갖고 있는 사람, 코칭 있는 사람이 조금만 컨트롤해진다면 이 사람은 그냥 금방 새롭게 독서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또 그래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그 독서의 6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본격적 자기의 사유를 마음껏 새벽에 새벽 나와 같이 나가 들어가서 마음껏 누렸던 그런 자유를 통해서 1단계로 한번 누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원 페이지 원 액션 통해서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마인드 맵입니다. 구조와 컨셉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 맵으로 구조하다 보면 저자가 잘못되고 책이 잘못되고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끼워 맞추면서 컨셉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PPT를 만들어서 책 한 권에 강의가 뭐 10개 나올 수 있고 한 개 나올 수 있겠지만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발표하는 거예요. 인지, 사고, 표현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고 해서 잘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표현력을 증강시키면서 제2의 또 인지로 연구하는 그리고 4단계에서는 독서 책망을 통해서 제2의 사고의 틀, 다양한 그 가치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4단계고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이제 자산이 집중이 되면 이게 이제 통섭이 되면서 막 이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셉 방법으로 나오게 되고 지적 자산이 집중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창의적인 곳에 이제 접목시키고 새로운 곳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공자의 향. 공자가 뒤에 이제 공자 얘기 나오는데 공자가 전투중국 시대에 그 전쟁 난이통에 자기를 기용해달라고 제왕들한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사자마자 시켜합니다. 어느 날 노나라로 가는 이제 길목에서 식상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에 핀 그 난초의 그 향이 났습니다. 그 깊은 향에 그 산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난초의 꽃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분자라는 것은 내가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의연하게 내 향을 피울 적에 그게 가능하겠다. 이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제 그 분자의 길을 갖게 되는 그리고 몇천 명의 제자들이 몰려오는 기회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그 향유의 단계로 들어쓰는 게 6단계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서는 지적 자산이다. 예, 자산을 통해서 인생의 그 젊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그만한 놀이가 없다. 예, 희한과 풍처 그리고 사업이나 또 각종 삶에서 가장 적용해서 무한한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예, 창조적 사고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그 독서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1000명이
얘네 한번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단순 무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원동력으로 얻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요 10명 사례 나옵니다. 10명 정도가 그냥 뛰고 난리예요. 내가 느껴볼 때 인생의 참맛을 느꼈다고 막 실명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희한해 도안이고 뭐라 넣는 거예요. 그 기쁨을 뭘로 말하겠어요? 내가 왜 인생도 그걸 모르고 살았던가? 남이 알려주지 않고 내 스스로 터득한 그런 기쁨과 회한을 막 성토는 자리거든요. 와서 10명의 강사가 자기 느꼈던 것들 갖다가 발표하는데 완전히 한 700명, 1000명이 막 그냥 난리치고 한번 보세요. 뭐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런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 무엇을 보았기 위해서 내광하는가. 그리고 핵심이었던 공기적 독서도 그리고 독서로 지적 자산 만들기와 향유. 그래서 누구는 그럽니다. 독서의 참맛은 섹스보다 더 강하고 또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유와 진리에 젖어서 향유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그 삶도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 공곡이라는 이 공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공자가 책을 쓰면서 첫편에 딱 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골짜기의 난초처럼 가져갈 줄 아는 분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향을 피운다면 그것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노가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완전히 돌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노편의 첫 편에 다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그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내 뜻을 아는 것이 먼 곳에 찾아온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섭섭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분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첫 편이 이게 분자가 회심하고 새롭게 그래서 앞에다 배는 앞에다가 쓰게 된 결과입니다. 이런 마음처럼 책을 우리가 제대로 참 독서, 살아있는 독서를 한다면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그 무엇하고 비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 55분 동안 살아있는 독서,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 제가 몸으로 체험했던 그리고 나와 코치받고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가슴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느꼈던 그런 감동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55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런 행복한 삶, 자유와 진리가 넘치는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